중국의 김치가 김치의 국제 표준으로 등록됐다.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다. 굴욕당한 한국도 이번 결과에 분노했다.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복이다. 판소리도 중국 전통의 소리다. 아리랑 또한 중국의 노래다. 최근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을 거다. 중국의 한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이다. 그 언론사는 바로 황구시보이다. 황구시보는 중국 내 영향력이 높은 탑클래스 신문이다. 황구시보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 후시진 편집장이다. 이 사람은 미중 영사관 폐쇄를 둘러싸고 한국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의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기 전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와 싸울 때 빠지지 않는 이름으로 중국의 강경 애국주의를 상징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당시 한국들이 기에 앞장서 무력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황구시보가 그만큼 중국의 권력 핵심부와 밀접하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 후시진 편집장이 핵심 인물인 것이다. 후시진 편집장은 중국에서 전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시진핑 주석 등 7인의 상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를 대신해 중국 최고 위층의 의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 그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중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언론이다. 황구시보는 2005년 후시진이 편집장을 맡으면서 급성장했다. 매일 중국어판 200만 부, 영문판 12만 부를 발행하고 온라인 독자도 3천만 명이 넘는다. 황구시보의 대외적 애국주의 보도를 해외 언론들이 중계 보도하고 해당 국가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되면 황구시보가 다시 이를 보도하면서 국경을 넘는 여론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한미 양국 고난의 역사 발언을 트집잡아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 황구시보이고 한국이 우한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서 들어온 모든 사람은 격리되어야 한다는 등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서 중국이 떠들썩해졌다. 중국과 홍콩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내용은 중국 공산당 당원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당중앙기율위원회에 후시진의 문제점을 고발한 것이다.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여성과 따로 살림을 차리는 등 관계를 가져 당원으로서의 생활 기율을 위반했고 심지어 혼외 사생활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후시진을 고발한 사람이 후와 같은 회사에 다니며 바로 아래 직급에 해당하는 부편집장인段징타오여서 놀라움은 더했다.段징타오는 후시진 편집장이 2명의 회사 동료와 장기간 동안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결실로 두 사람 모두와 각각 1명씩의 아이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段징타오는 후시진 편집장이 당 신문의 책임자로서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착한 척하며 애국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실제론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황은무도한 데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접한 후시진 편집은 웨이보를 통해 고발은 완전히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후시진 편집장은 광둥성 출장을 왔다가段의 고발 소식을 듣고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수 없게 돼 해명한다고 말하며 고발자를 오히려 공격했다. 후시진 편집장은 고발인이 당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뒤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양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곧 은퇴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맡을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후시진 편집장은 시끄러울 것 같아 당시 이 사실을 크게 알리지 않았는데 지난 10월 27일엔 고발인이 후시진 편집장의 사무실로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편집인 자리에서 물러나라. 내가 그 자리를 맡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후시진 편집장의 구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일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뒤 자기 멋대로 일정을 변경해 폴란드를 다녀오는 등 회사 공금을 사족으로 개인 여행에 썼다는 이유에서 인민일보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전봉왕망 기자 장전희가 후시진이 캐나다에 혼외 아들을 두고 있다고 폭로한 적도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인으로 중국인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신뢰에 대한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중국 언론의 상징적인 인물인 후시진은 화웨이를 열렬히 지지하는 인물인데 그는 올해 벌어진 미중 대결이 역사적 관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던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천년 뒤의 사람들이 미중 대결의 한복판에 있던 화웨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관계 인사들과 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황구시보 송년회에서 며칠 전 선전의 화웨이 직원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에게 화웨이는 최소 1000년 이상 기억될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겪는 일련의 일들은 매우 드문 것이라며 이 게임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깊고 넓어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인류가 2020년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민족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이 기율위반 혐의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 화웨이가 1000년이 넘게 지속될 기업이라고 홍보하고 다닐 만큼 화웨이는 중국의 상징적인 기업이다. 그만큼 화웨이가 가지는 의미가 중국에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상 화웨이는 1000년은커녕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바로 미국의 거센 압박으로 인해 화웨이는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미국 의회가 화웨이와 중兴통신 등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미군 부대나 주요 무기체계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상하원은 이 같은 새로운 조항이 담긴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합의했고 양원에서 표결로 통과되었다. 양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 자산의 해외 배치를 결정할 때 화웨이나 중兴통신처럼 위험한 공급자에 의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중국 압박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2조 4천억을 들여 태평양 억지 구상을 신설해 대중국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이 신설돼 22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런 미국 정부의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초당적으로 주문하면서 바이든이 추후 친중 정책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중국과의 되돌릴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의회는 바이든의 대중 정책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이 재량권을 잡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중국의 압박 수위를 낮추게 된다면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 같은 태평양 억지구상이라는 항목까지 신설해 2조 4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에 있어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오헬런 브루킹스 연구소 대외정책연구 국장 또한 중국은 또 다른 초강대국이 됐다면서 바이든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도전을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의 책임을 확실하게 따지겠다고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의 기원 조사를 시의적절하게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UN 총회에서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바이러스 기원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결과물은 2021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기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욱 나쁜 점은 국제 전문가들이 한 국가의 전문가가 공개한 결론만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협력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은 바이러스가 어디서 처음 등장했느냐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한 것이 맞나? 애석하게도 필요한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직무유기는 지구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코로나는 우한발이 아니라며 선전 공세를 펼치고 있다. 관영신화통신과 CGTN 등은 세계에 퍼진 코로나19의 99.5%는 유전적으로 북부 이탈리아의 변이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사들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독일 바이러스 학자 알렉산더 케쿨레의 인터뷰였다. 하지만 막상 케쿨레는 트위터에서 중국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 언론이 이탈리아의 변이형 출현을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기원했으며 발병은 아마도 초기에 은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케쿨레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 다시 나와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순전히 선전용이라고 비판하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